ICR 컨설팅 수석 교수 이윤정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 이스토피아에서 함께할 주제는 바로 보고서 작성법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조직 안에서 보고서를 잘 작성하고 계실까요? 이 보고서를 잘 쓰면 칼퇴근은 물론이고 승진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던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소위 잘된 보고서는 어떤 형태인가요? 글쎄요. 이 잘된 보고서라고 한다면 핵심이 잘 요약된 보고서라고 하던데, 또는 생각을 잘 구조화하면 좋은 보고서를 쓸 수 있다고 하던데, 참 이것저것 들은 바는 많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작업 중 하나가 바로 보고서 작성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주제의 제목은 바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Q 체크인, 보고서 체크아웃. 자, 제목을 보시고 어떤 내용일지 감이 좀 잡히실까요? 자, 여기 부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여러분께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바로 상사의 질문을 잘 체크인해 둔다면 멋진 보고서가 나온다라는 의미로 지어본 제목입니다. 즉, 최소한 고객사나 상사께서 과연 어떤 점을 궁금해 하실지를 스스로 질문해보고 생각해 보신다면 최소한 보고서를 어떤 항목으로 구성하면 좋을지가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센스 있는 보고서를 도출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과정의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Q 체크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질문의 힘을 체크해 보는 과정인데요. 이 질문이 가진 다양한 힘이 있는데 이 센스 있는 보고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또 질문에 어떤 힘이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직 내의 보고서의 중요성 파트입니다. 조직 내에서 보고서가 엄청 중요하다는 건 사실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만 이번 저와 함께하는 시간에서는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고서가 우리 조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상사의 질문으로 만드는 보고서의 목차 시간입니다. 자, 상사 그리고 피보고자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좀 역으로 생각해보고 파악해본다면 최소한 보고서의 목차 정도는 도출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함께 하실 내용입니다. 바로 Q 체크인 질문의 힘 시간이에요. 자, 질문의 힘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힘이 있을 건데 오늘 주목할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질문의 힘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 포인트를 좀 주려고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질문은요, 바로 생각을 자극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의 힘은 이 질문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준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 질문의 두 가지 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자, 또 하나의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자, 또는 이렇게. 만일 앞으로 살 날이 2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 아무래도 이렇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딱 들어보는 순간, 앞으로 내가 어떤 일에 몰입해야 할지, 또 무엇을 먼저 하고 또 얼마나 서둘러야 할지,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생각을 자극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로 한번 근거로서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오늘 보고서 시간이니까 조직에서의 사례를 예로 들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조직에서의 사례를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했는데요. 뭔가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 보시죠. 이렇게 상사분께서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왜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거지?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질문의 형태가 바로 부정 질문이고요. 두 번째 보여드렸던 형태가 바로 긍정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부하 직원에게 부정 질문을 해야 할까요? 긍정 질문을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엔 부정 질문을 통해서 일이 왜 잘 진행되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조직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빨리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업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부정 질문을 하면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아는 것도 조금은 중요하겠지만요. 부정 질문으로는 사실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긍정 질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상대방의 가능성을 끌어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보통 긍정 질문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순조로운 조직 소통을 위해서는 질문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긍정 질문은 사람들의 생각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순조로운 조직 소통을 위해서는 질문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함께 하신 직장 상사분들께서 좀 더 질문을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질문의 힘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잘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생각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줍니다.